자, 챕터 7장, 챕터 7장 들어가기 전에 여기 현재 본 기본서 쓰신 책 저자가 지금 정오편학에서 지금 출력에 나눠드린 자료 있죠. 그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제가 지금 관련해서 이전에 지금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이제 보시면 실무 이제 보충 자료다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 관리에 관한 5가지 관련 법률 1번부터 해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까지 해서 법령이 지금 개정된 자료 지금 일부 개정이 된 자료를 이제 정리해 나눠드렸는데 지금 이 실무는 워낙 그 다양한 법령 등이 이게 쭉 연계가 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상당히 다른 뭐 2차인 법규도 자주 바뀌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무도에 보면 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신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정 자료, 이 법령 관련 개정 자료는 지금에서 지금 오늘 수업 이전에 한번 개정된 자료를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그 자료 하나 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수업 보충 자료로 나가면서 개정된 자료는 제가 지금 따로 준비해서 보충 자료로 해서 지금 오늘 이전에 보충 자료에서 한번 나갔었고 지금 오늘 두 번째로 개정된 자료에 관련해서 지금 오늘 실무 보충 자료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해서 1번부터 해서 지금 5번까지 해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까지 쭉 개정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을 쓰신 저자가 쓴 지금 정오표하고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교재가 이제 수록이 된 내용도 있지만 빠진 내용도 있다 보니까 그 관련 부분들을 정오로 표해서 나눠드렸는데 지금 보면 근래 지금 2월 오늘 수업 시점까지 봤을 때 개정된 내용들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지금 2월 첫 주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짧게는 10월 2020년 10월 달 수업을 해서 지금 2021년 2월 첫 주가 되는데 여기는 이 지난 이번 24회 시험 20년도 10월부터 시작이 되면 현재 21년 지금 2월 진행 중에 있는데 요 사이에 지금 이 실무 관련 이 개정된 법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이 개정되거나 신설된 내용이 24회 수업을 시작해서 현재 여기 2월까지 중에 보면 개정된 내용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번 24회 시험 대비해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눠드렸던 자료 한번 참조하시고 오늘 그 두 번째, 첫 번째 한번 여기는 관련해서 전체 수업을 한번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 오늘 두 번째 개정된 자료 관련 두 번째에서 그 중에 지금 오늘 보충 자료 관련해서 1번부터 해서 5번까지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첫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기본서에 여러분이 구애받지 않고 여기 현재 이 기본서에 여러분이 구애됨이 없이 현재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신설된 것은 해당 법령 지문을 이 자료에서 전부를 다 수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본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정된 자료는 여러분이 첫 번째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두 번째 나누는 이 자료도 보면 꼭 굳이 기본서하고 같이 겸해서 이걸 정리하지 않으셔도 관련 개정 내용을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일단 설명을 좀 하고 내용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지금 남녀 관련 법률 규정에 보시면 이번에 일부 개정이 됐던 게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관련해서 기억번에 육아휴직이 이전에는 1회 한 해만 나눠 사용을 주셨던 거 이제 1회가 2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항 기억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동관리법 시행령에 가보면 1번부터 해서 지금 1번에 가보면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은 3가지인데 2년, 3년, 5년인데 요거는 나중에 또 공부할 건데 일단 먼저 정리해 나눠드리는데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 기간은 2년, 3년, 5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2년은 마감공사인데 마감공사 관련해서 미장공사부터 해서 가전제품까지가 사업주체가 책임을 질 담보 책임 2년 동안 책임을 질 공사가 기술이 된 건데 그중에 니은번
수장공사입니다. 그래서 수장공사는 지금 마무리 공사를 말하는데 지금 기존에는 양가로 단서, 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란 지문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지문이 새로 신설을 시켜서 이제 수장공사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다. 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관련 수장공사는 사업주체가 몇 년 동안 책임을 진다. 2년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그 수단공사 범위를 이제 양가로 단서를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해놨다는 것에 대해서 문항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관한 부분 하나 봐주시고요. 2번에 500 이상 공동대 감사 선출에 관한 지금 기역의 비번하고 니은의 밑줄 친 부분들이 일부 개정 신설이 됐다는 것 하나 정리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건축법령상에 지금 보시면 이 중에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마무리했었던 부분들인데 다중주택, 즉 건축법상의 다중주택으로 분류하는 요건입니다. 여기 요건은 지금 보시면 요건은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됐었는데 이제 요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으로 분류된 요건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문에 가시면 다중주택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한 그래서 기존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에 세 계층 이하일 것까지만 있었고요. 여기는 지금 니은의 단서 요건하고 니을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 디귿번 하나 꼭 주의하실 게 디귿번의 단서는 뭐냐면 층수 제외 규정이 이게 지금 여기에 신설이 되기 전에는 다중주택은 층수 제외 규정에 해당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중주택도 뭐가 새로 신설됐다? 층수 제외 규정 관련해서 다만에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이 층수 제외 규정의 단서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다중주택으로 분류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라고 해서 다중주택 하나 개정 신설된 부분 하나 정리했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동그라미 1번. 자,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범주가 기역부터 해서 마지막 나까지 중에 그 중에 이번에 이 주민공동체 범위를 두 가지가 새로 신설 추가된 게 밑에 이제 보면 히읗의 법의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가번의 공동육아 나눔터가 이제 이 주민공동 범죄 새로 신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민공동의 그와 같은 시설을 말하는데 이제 경로당부터 마지막 나번까지인데 그 중에 히읗하고 가 관련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 나눔터가 새로 신설이 돼서 이와 같이 주민공동체들의 범주가 다수라는 것에서 4번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 2번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은 지금 이제 규정 자체가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2번에 관련해서 교재 그 페이지 3페이지 가보시면 기역과 그리고 니은에 밑줄 쳐서 지금 음영을 주고 밑줄을 치어준 부분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부분들인데 여기는 이거를 왜 개정을 했는 이유 밑에 나와 있는 당구장 표시에 가보시면 그 개정 이유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정 이유를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지금 기역과 니은에 나와 있는 음영 주고 밑줄 쳐준 부분 꼭 한번 읽어서 정리를 해 놓으시게 부분들은 그렇게 하나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급수 배수 시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용 배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그래서 기역에서부터 기역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면 니은입니다. 니은은 이제 보시면 그 급수 배수용 배관에 관한 것을 이제 보시면 니은번에 자, 그 중에 배수용 배관은 이제 층상 배관 공법 일단 양가를 읽고 닫고 또는 층하 배관 공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보면 층하 배관 공법으로만 설치하게 해놨던 것을 이제 층상 배관 공법까지를 새로 신설을 해서 이제 배수용 배관은 두 가지 공법 중에 하나, 두 가지라면 층상 배관 공법 또는 층하 배관 공법 중에 어느 둘 중에 하나의 공법으로 이제 배수용 배관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층상 배관 공법 양가로 지문에 들어있어 어떤 공법을 말하는지 해서 지금 보면 배관을 해당 층 바닥 슬라브 위에 설치하는 것을 층상 배관 공법이라면 자, 두 번째 층하 배관 공법은 뭐냐 봤더니
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돌출시키는 공법을 층하 배관 공법이다. 라고 해서 영어 층상 배관 공법 새로 신설을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신설된 층상 배관 공법에다 플러스 층하 배관 공법도 꼭 기억하시면서 이어지는 지문에 따른 네 번째 줄에 5dB 이상의 소음 차단 성능이 있는 저소명 배관을 사용한다. 이제 그래서 니은번 하나,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주민 공동시설입니다. 주민 공동시설. 이거는 본문 내용 중에 언급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언급을 할 건데, 좀 전에 이제 주민 공동시설에 보면 다수의 주민 공동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밑에 4번의 기역, 니은, 디귿은 무슨 말이냐면, 세대수 이제 150 이상, 300 이상, 500세대 이상 관련해서 주민 공동시설, 즉, 좀 전에 봤던 신설된 두 가지를 포함해서 다수의 주민 공동시설 중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할 시설의 종류가 150세대 이상이면 다수의 주민 공동시설 몇 가지는 꼭 설치합니까? 두 가지. 경로당 어린 도로를 설치하는데 이번에 지금 그 주민 공동시설 중에 새로 신설된 두 가지 중에 하나, 디귿에 가보니까 500세대 이상 공동택에는 주민 공동시설 중에 필수적으로 설치할 대상 시설이 5가지였는데 하나가 새로 신설이 됐죠. 뭐가? 다함께 돌봄센터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다? 이게 하나 추가되면서 이제 500세대 이상은 몇 가지를 설치합니까? 6가지로 늘어났다는 것에서 4번 하나 확인하고 개정이유 한번 참조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마지막 어린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제 이 교재상, 편제상 제일 마지막에 관련된 법일 건데 여기는 이 법상에 1번의 용어 정기시설 검사하고 유지관리가 용어 일부 개정이 되고 신설이 됐기 때문에 기억에 정기시설 검사란 그리고 니은의 유지관리란 해서 기억과 니은에 따른 용어와 정의 이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가 그 부분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안전검사 기관의 지정 취소입니다. 그러면 안전검사 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중에 이제 보면 미음하고 비읍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미음, 비읍을 왜 신설을 했냐? 가보니까 미음, 지정 취소되는 사유 중에 미음번에 안전검사 기관이 누가 됐다는 거요? 관리주체가 됐거나, 그 다음 리을,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안전검사 기관이면서 관리주체가 됐거나 또는 안전검사 기관이면서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예요? 공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관 지정 취소로 새로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부터 해서 지금 지문에 5번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5가지 법령. 그래서 자료는 지금 이전에 한번 나눠드렸던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관련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령은 관련 규정을 전부 수록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제 기본 수록 굳이 참조하지 않으시고 여기 이제 보면 나눠드린 자료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관련 개정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관련 지문을 다 수록해 놓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개정은 지금 현재 2월 지금 2월 첫째 주 현재 여기까지 이제 지금 개정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개정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무랑 과목 자체가 시험 자체가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20 예년을 좀 비추어 본다면 아마 9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 볼 거야.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거의 이제 그렇게 해왔으니까 좀 더 한 주 정도는 당겨주고 늦어질 수 있는 거니까 늦어도 아마 이 올해 9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면 이 개정된 법령은 언제까지 기준을 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돼서 9월 넷째 주 여러분이 토요일 날 시험장에 가셨을 때 여러분이 마주한 시험지, 그럼 여러분이 마주한 시험지를 보시는데 그럼 이 시험지에 출제되는 법령은 언제까지 개정된 것을 출제 기준으로 삼을 거냐? 그래서 여기는 시험 당일 개정된 사항까지를 시험에 반영하겠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요? 올해 21년 9월 토요일 날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 이 토요일까지 개정이 된 걸로 시험 문제 내겠다라고 공고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낸 적은 없습니다. 낸 적은 없고요. 23회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9월 나면 넷째 주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시험을 냈냐면 그때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8월 중순에 개정이 된 요거까지 시험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9월 달에 개정된 내용은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시험 당일까지니까 시험 당일에 개정된 사항인데 지난 23회 같은 경우는 8월 중순에 개정된 법령에 이 법령 중에 일부를 주관식으로 쓰는 걸 시험에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험에 근접할 때까지 여러분 개정사항은 계속 업데이트가 계속 돼줘야 돼요. 업데이트가. 그래서 또 여기 이 지금 나노들은 요 자료 중에 또 바뀔 수 있어요. 실무란 것은 요 개정이 됐던 요 지금 나눠드린 요 자료 중 이 자료 중에 또 내용이 개정이 또 될 수 있어요. 아직은 개정이 된 거 없죠. 예년을 비춰보면 개정이 됐다가 요게 쭉 해서 시험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개정됐다고 나눠드린 자료 중에 또 그 중 일부가 개정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뭐 기존의 규정이 또 개정이 되거나 신설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무는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게 뭐가 있냐 물론 내용도 뭐 광범위한 것도 있지만 이런 개정된 거 정확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이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는 그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챙겨서 여러분 나눠드릴 부분이고 나눠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소화하는 것도 여러분 몫이니까 여기 시험 당일이든 언제까 여기까지 일단 제가 챙겨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나눠드리는 건 제가 할 몫이고 그걸 여러분이 받아서 공부하시는 건 여러분이 또 몫이기 때문에 서로 위치에서 그 몫을 정리를 잘하면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2개 나눠드린 자료 참조하시고 일단 그리고 저자가 지금 나눠드린 이 정업에도 한번 참조하시면서 같이 정리하시도록 하게요. 그럼 여기 이제 보면 자료는 지금 매월 이거 나눠줄 수 없다 보니까 근래 여기까지 이제 한 2번을 나눠드렸고요. 아마 이제 보면 7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그 사이에 중간에 쉬는 기간을 포함을 해서 7월 달에 한번 수업을 하게 되면 요 시점 이후부터 7월 1차 시험이 끝나는 그 사이 기간은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정리해서 2차 반 수업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자료 나눠드릴 겁니다. 부분들에서 그때 정리하시도록 하게요. 네, 여기까지 일단 해서 개정사항 잠깐 마무리하고 7장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시죠. 부분들은 자, 7장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1번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예서 나와 있는데 자, 01번에 1번,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민간 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1번 한번 봐두시고 2번을 갑니다. 동그라미 1번은 참조, 1번이 시험에 나올 일이 전혀 없습니다. 통과 2번으로 갑니다. 자,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규모가 밑에 있는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한다면 공동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할까.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의 3가지 규모를 좀 정리해 놨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이제 보면 규모, 일단 그러면 여러분이 민간 임대주택의 규모를 하나 정리할 겁니다. 규모를. 자, 규모는 지금 보시면 규모는 자, 첫 번째 기역,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자, 민간 임대주택 규모가 300세대 이상이라면 해서 첫 번째 기역인데 지금 니은하고 디귿인데 지금 보시면 니은하고 디귿에 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 자, 여기 이제 보면 첫 번째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문항 번호 니은 디귿 일단 그는 배제하고 있는데 규모는 여러분들이 민간 임대 규모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3가지 규모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3가지 규모 중에 첫 번째 300세대 이상 하고요. 일단은 세대 수가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뭐가 설치됐다 해서 승강기가 설치된 민간임대 규모라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 수가 150세대 이상이면서 난방은 여러분들이 이 규모가 2세대 이상이면서 난방은 무슨 난방?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거나
지역 난방 방식에 해당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현재 지금 문항 번호 니은하고 디귿에 있는 그 규모를 이걸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전에 개정된 자료에서 한번 나눠드렸는데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한번 몇 개를 쭉 정리할 건데 일단 규모는 여러분들이 니은하고 디귿에 관한 규모가 현 이 지문으로 개정이 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으로 한 수정을 하나 해 두시면서 가죠. 예, 그러면 일단은 규모는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 세 가지 규모를 기억을 하시는데 자 이제 그러면 요 세 가지 규모를 기억을 하시면 여기서는 몇 개를 뽑아낼 거냐면 첫 번째 여기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요 세 가지 규모에 해당한다면 민간임대기 관리 방식은 무슨 관리를 할 수 있는가 봤더니 규모는 공동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체 무슨 관리합니까? 위탁관리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수수료하는 관리가 무슨 관리가 있습니까? 자체 관리한다. 그래서 이제 규모 이 세 가지 규모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 민간임대 요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리 방식 무슨 관리 선택할 수 있다? 위탁 관리하거나 무슨 관리할 수 있다? 자체란 것은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해당 민간임대의 관리 기구를 꾸려서 관리하는 걸 자체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확인하고요. 자, 두 번째. 자,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자, 임차인 대표회의가 여러분들이 임대주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임차인 대표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의는 여러분이 임차인 대표는 그 민간임대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다요. 근데 구성할 수 있다는데 임차인 대표회의는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 규모에 해당하는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구성해도 구성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데 근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임차인 대표는 뭐 하더라? 구성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면 임차인 대표회의를 뭐 하더라?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한다고는 줄이죠. 그럼 임차인 대표회는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적으로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되는 규모를 물어보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 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 뽑아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이 규모가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임대사업자가 뭐를 수립하게 됐냐면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봉시에도 뭘 수립합니까?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민간임대 규모를 물어보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하죠. 네 번째, 이 법에 따라 이 규모가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뭡니까? 규모에 해당한다면 뭘 정립합니까? 네, 특별수선 충당금. 그래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뭐 합니까? 여기는 계획을 수립했다면 특별수선 충당금을 정립합니다. 정립하는 그래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정립하는 규모를 물어보면 몇 가지가 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물론 여기 개정된 요 규모 분명히 중요합니다. 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개정되고 분명히 정리하시고 여기하고 플러스 개정된 내용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요 개정된 내용을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개정된 내용과 연계해서 이거를 따로 가지 말고 네 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규모가 이 중에 하나 돼간다면 관리 방식은 둘 중에 하나를 임차인 대표는 구성한다를 물어보면 두 번째 계획을 수립하는 규모나 충당금을 적립하는 규모를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갈 게 없이 이 세 가지로 일괄적으로 밀어내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일괄적으로 묶어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은 지금 2번에 단순히 그 기역, 니은, 디귿 하나만 정리하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개정된 두 개를 정리하고 동시에 플러스 1번부터 4번까지를 물어보면 따로 가지 말고 이 중에 선택하시면 될 부분들.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대상 세대수. 이 세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도 세대수 부분도 좀 숫자 관련해서 이런 세대수 같은 것도 꼭 기억해 놓으시게 부분들은. 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동그라미 2번을 이제 정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항 3번으로 가죠. 3번. 관리는 지금 관리 방식에 관한 걸 물었으니까 동그라미 3번에 지금 위탁 관리 또는 자체 관리라고 했는데 3번에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하려면 이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절차는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시장구조구청장이 무슨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인가 밑줄 꺼내서 인가를 밑줄 긋습니다. 대부분의 지문이 이제 보시면 대부분의 지문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주면 대다수의 지문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절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대다수란 건 10개의 지문을 주게 되면 거의 8, 9개가 다 뒤에 뭐가 나오냐면 신고란 지문이 나오는 게 법에 관한 거의 통상적인 부분인데 대부분의 지문이 10개의 지문이라면 8, 9개가 다 뒤에 뭐가 필요하더라? 신고가 필요한데 여기 지금 봤던 자체 관리라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고가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인가예요. 인가. 그래서 여기는 인가란 지문에서 자체 관리는 시행군에 뭐가 필요합니까? 신고가 아니라 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가를 또 신고로 바꿔서 물어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그라미 3번 관리 방식과 관련해 연계했을 경우에는 인가란 절차 하나 체크 좀 봐두시고 부분들은 자, 그 다음 4번, 5번 4번, 5번은 공동관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나 정리를 했고요. 여기까지 이제 해서 규모는 좀 마무리를 좀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꼭 이 세 가지 규모 꼭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규모를 보셨던 일은 뭐예요? 첫 번째, 위탁관리, 자체 관리할 수 있다. 하나 정리했으면 두 번째 뭘 정리해야 돼?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뭘 정리해야 돼요? 장기성 계획을 수립한다. 네 번째는 뭘 정리해야 돼요? 특별선 충당금을 적립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규모를 주게 되면 여러분이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방금 지워졌지만 여러분이 몇 가지? 네 가지 규모는 꼭 해서 그 기업 관련 기준에서 이걸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될 부분들은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 민간 임대주택의 공동관리입니다. 공동관리. 자, A라는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 A라는 민간주택이 있고 인근에 B라는 민간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공동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자, 문항 4번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 군 지역에 있는 민간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합할 뭐 할 수 있다?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시, 군 지역 내 민간주택을 요걸 뭐 할 수 있다? 두 개라면 두 개를 뭐 할 수 있다? 공동 관리할 수 있어요. 무고를 동일한 시군에 있다면 이 두 개의 민간주택을 두 개든 세 개든 관계없겠죠. 그래서 일단 두 개만 잠깐 놓고 본다면 이걸 공동 관리할 수 있어요? 네. 공동 관리에서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문항 5번으로 갑니다. 5번. 자, 5번은 민간임대를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단지별 임차인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일단 여기는 5번은 동의 요건이죠. 그러면 요 민간임대 공동 관리가 되려면 동의는 누가 동의해줘야 이 두 개 민간임대 서로 공동 관리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때 동의는 누가 합니까? 동의는 하나로 일괄하면 안 돼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원칙은 누굽니까?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A, B, 이 민간임택에 누가 임차인 대표회의가 동의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동의는 누가 할 수도 있습니까? 꼭 임차인 대표회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는이라고 그래서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임차인 과반수가 한다는 건 양가로 단서 있죠. 뭐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그러면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누가? 임차인 대표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누가 동의권 행사한다는 겁니까? 임차인이 동의권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항 5번 공동관리 관련해서 동의에 관한 요건 하나 정리를 봐두십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보충학습 141페이지 그 위에 박스표까지 가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관리비 관련된 부분에 따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민간 임대주택법 관련해서 관리비 등에 관한 건 아직 실무 쪽에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 관리비 등의 회계관리에 관한 이렇게 명칭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회계관리에 관한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는 우측에 이제 별표 규정은 여기는 그냥 배제할게요. 여기는 거의 난이도 중요도는 지금 한 번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지금 140, 141페이지에 시험에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좌측에 보충학습 박스에 들어가서
1번부터 9번까지 중에 일단 1번에 가봅니다. 이 법에 따른 관리비 지금 항목은 몇 개가 있냐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해서 관리비 비목은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9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해서 이 민간 임대주택법에서 관리비는 몇 개 비목, 즉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에 가면 일반 관리비에서부터 마지막 9번 진행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됐다면 관련 비용에서 여기는 9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목이 9가지에서 일반 관리비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9가지 그 항목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자, 2번하고 3번,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여기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란 것은 징수권자 대행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 사용료 항목이다. 그래서 사용료 항목은 가보니까 지문에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해서 1번부터 6번까지인데 여기는 1번부터 6번까지가 아니라 하나 추가가 돼서 7가지입니다. 7가지예요. 그래서 7가지인데 요 7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친설이 된 게 여러분이 7번에서 한번 적어 볼까요? 요거는 이전에 지금 첫 번째 개정 자료를 한번 나눠드렸던 부분 중에 요 사용 항목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는 현재 교재는 지금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 신설이 된 게 뭐가 신설이 됐냐면 임차인 대비회의 운영비 항목이 새로 하나 신설이 돼서 이제 이 법에 따른 이 사용료 항목은 몇 가지입니까? 여기 새로 신설이 된 임차인 대비회의 운영비까지 몇 개입니까? 7개 항목이란 거예요. 그래서 7개 항목에서 하나 문항 7번에서 추가하셔서 임차인 대비회의 운영비에서 관리비는 9가지 그리고 사용료는 몇 가지인가요? 7가지 하나 새로 신설된 것 해서 추가해서 1번하고 4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부터 쭉 한번 가볍게만 한번 보죠. 일단 7, 8, 9를 잠깐 보실 건데요. 자, 7번 산정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명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회의 임차인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설립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 결과와 감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번. 관련해서 문항 8번에서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는 시장고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 선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그러면 지금 7에 따른 다툼이 발생을 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했을 때 그 9번에 나와 있는 회계감사 비용의 부담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9번에 회계감사 비용은 누가 합니까?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부담한다. 그래서 비용 부담 한계에 따른 문항 9번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비용 부담을 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만 이 회계 관리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회계 관리 관련해서 여러분이 9가지하고 이제 신설된 7가지 이제 여기 포함 7가지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회계 감사 비용. 이 회계 감사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 회의가 부담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정리할 건데 일단은 2가지만 확인하고 수업을 잠깐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음 시간에 지금 141페이지 가시면 2번 임차인 대표회의가 나와 있고요. 자,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3번에 특별소송 충당금 적립이 있습니다. 적립이 있죠. 그래서 좀 전에 그냥 지워졌지만 이 임차인 대표를 구성한다는 규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그래. 그리고 특별소송 충당금 적립의 규모로 봐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들은. 그래서 교재 일단은 142페이지 상단에 가보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박스 기억하고 니은에 처리된 걸 여러분들이 이걸로 대체시켜 놓으셔야 될 부분들은 142페이지 상단에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규모를 물었던 것은 지금 142페이지 상단의 박스 지금 기억하고 니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지문으로 교체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하나 하고요. 자, 우측 3번입니다. 특별소송 충당금 적립 등에도 가보면 3번에 1과 2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굳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143에 지금 1번에 3번에 1번하고 2번에 박스에 있는 이 규모도 어떻게 바꿔요? 요 지문으로 일단 요걸로 교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진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좀 전에 여기 지워졌지만 좀 전에 여기는 지워졌지만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 중에 좀 전에 봤던 관리 방식은 무슨 관리할 수 있다. 위탁 관리 또는 자체 관리할 수 있다. 이 규모라면 두 번 임차인 대표회의는 구성해야 한다. 이 규모 중에 하나라면 세 번째는 이 법에 따른 장기소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규모라면 네 번째 특별소송 충당금을 적립한다. 규모는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서 이 네 가지를 정리했던 걸 굳이 따로 뺄 게 없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1번부터 이 관리 방식에 따른 것부터 마지막 특별소송 충당값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이걸 따로 하기보다 이걸 묶어놓으면 훨씬 나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자고 해서 정리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142페이지 상단 박스하고 3번에 특별소송 충당금은 현재 요 규정으로 정리를 좀 해 놓으실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지금 보시는 141페이지에 임차인 대표 회의부터 다음 시간까지 정리하고 이번 시간은 회계관리 관련 부분까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